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영철 교수의 장영철 직언 시간인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 화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제 발부대가 모두 집주마다 받기 시작했는데 정부 발표로는 100만 명에 대해서 고지서가 발부됐다. 100만 명은 전체 인구 5천만으로 따졌을 때 2%니까 이걸 폭탄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이는 한 발 나서가지고 2%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98%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전문가와 경제학 교수들도 자꾸 2%다,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폭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폭탄 피해자가 전 국민의 2%, 100만 명이냐 하는 데 대해서 장 교수 한번 해명 겸 설명하시죠. 네네. 그 폭탄이 터졌을 때 직접 맞는 사람이 물론 100만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2%는 맞는데 이게 전부 가구 주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에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략 한 4, 5명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가구당 인원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은 있지만은 또 1인 가구로 독립하고 따로 사는 인원이 66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1인 가구로 독립이 되는 바람에 가구 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장들의 걱정이 이 가족들한테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한 가구당 5명 정도는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폭탄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 납부 대상자 곱하기 5명 하면 500만 명. 그러면 전 국민의 10% 정도가 1차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차 피해만 있느냐? 이게 2차, 3차로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럼 2차 피해는 무엇이냐? 모든 세금은 항상 그렇지만은 최종 수요자한테 전가됩니다. 우리가 물건값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부가가치세를 물리는데 그것이 최종 수요자한테 넘어가듯이 이 부동산 세금도 그 집주인 입장에서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를 세입자한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세금 전가는 조금 시장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주택 시장의 상황은 신규 공급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도 거의 재산 몰수 수준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최고가 82.5%입니다. 그럼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또 생기면서 기존의 전월세자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도 구하기가 어렵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가하는 세금을 그대로 세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얘기는 이렇습니다. 2%한테 부과를 하고 나머지 98%는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에 부과된 세금이 98%에 전가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세금 폭탄이 전월세 폭탄으로 바뀌어서 전 국민을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를 종부세 100만 명 시대 부글부글하는 이 조세 저항 100만 명 시대 이렇게 뽑아서 보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은 세대가 100만 명이니까 그 한 세대당 지금 평균 세대수를 4명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종부세 폭탄 400만 명 머리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가구주나 세대주의 소득이 세금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면 소비 생활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순차로 나쁜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2차 피해자가 이제 전월세 입주자 또는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1차 피폭자의 세금을 좀 덜기 위해서 전월세를 결국 올리게 된다. 그럼 전월세 입주자들의 그 부분의 가처분 소득도 줄어든다. 그럼 3차 피해가 누구냐? 1차 피해, 2차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 1차, 2차 과정을 거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에 주름이 가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 매출고도 줄어들고 알바 수도 줄어든다. 이게 그럼 전 국민이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계산.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태연하게 2%밖에 안 되니까 98% 염려할 거 없다. 우리가 이런 정부를 믿고 이 정권을 맡겨놨다.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종부세가 이게 위헌 소송을 수백 명이 이미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거 전부 취소되지. 그 법률 자체가 위헌, 무효가 되는 법이니까. 그 뭐가 문제입니까? 종부세.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중 과세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로 재산세가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또 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되는데 그 같은 물건에 두 번을 부과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결국 그 미실현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산세도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은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그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되게 이제 부동산이 다 지역 단위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쓰면서 그 주민들이 그 정도는 이제 용인을 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직접 걷는 겁니다. 지방이 아니고. 그런데 국가가 실현되지 않은 소득, 국가가 공시가격을 정해주면서 장부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걷는다. 이거는 국세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위헌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점은 이 세금을 올리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상률을 따질 때 몇 퍼센트 정도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금 늘어난 게 그 주택분이 3.2배입니다. 어떻게 세금 인상률이 몇 퍼센트가 아니고 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서너 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임대사업자, 생계형 임대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당하면서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서 그 종부세를 고지서를 받았는데 작년에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게 올해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국민의 지불 능력을 전혀 도외시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국민을 징벌하고 더구나 그 정부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이런 것은 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헌적인 행정 조치들은 당장 철회되고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부세의 핵심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 결국 국가가 징세권,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징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보편성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징벌적이어서는 아니 되면 무엇보다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돼. 이게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표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가지고 있다. 집값이 올랐다. 왜 올랐느냐? 정부 정책이 지난 4년여 동안에 25차례 정책을 폈으나 필 때마다 올랐다.
그 내가 살고 있는 집 집값이 올랐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높여 책정했다. 그러니까 그 집값 오른 것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거든. 그 소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럼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를 하다고. 집을 팔면 양도세라고 하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양도세 물고 그리고 세금 내고 쪼그라든 걸 가지고 저 어디 시골 산촌에 나가서 살아라 이 말입니까? 그 이게 전 국민을 집 거지로 만든 세금이 종부세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중산층까지 피해가 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집이 없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금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해요.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꾼이고 악이다 이런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10억 이상의 그 고가주택을 한 채를 가진 사람하고 1억 원짜리 주택 몇 채를 가진 사람하고는 이 세율이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웬만한 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그 어느 분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은퇴했는데 이거 세금 내다 보니까 내 생활비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또 어느 1주택자의 경우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정부가 하나도 보태주지 않았고 내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투기 의사 없이 살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내가 정부에 그 월세를 사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지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조세 저항 운동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정선거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조만간에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행동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헌법상 기관인 대통령과 정부 행정부, 재정경제부, 그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이렇게 대표되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다음 민주당 이 사람들이 전 국민의 2%만 대상자다. 이런 아주 눈가림의 수치인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100만 명이니까 2%. 지금도 굳이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바보들이. 그러면 이 피폭자가 1차, 2차, 3차까지 하면 전 국민이고 좁히더라도 1차 피해자가 최소한 400만이 넘고 전월세 입주 대상자까지 해도 그만한 숫자니까. 그 1000만 명 이상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불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전 국민인데 그러면 대통령, 경제기획원 장관, 이재명, 이게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면 이게 피폭당한 우리 국민도 헌법기관인데 네. 그럼 헌법기관인 국민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약으로 확실하게 반영을 해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철폐되도록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자, 이런 피해를 당한 피폭자인 국민 다수가 조세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